오늘 소위 친윤계 의원들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라고 하죠. 국민 공감, 참 이름은 잘 지었는데 첫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의원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새 정부의 입법 예산 뒷받침을 위한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의 길로 결코 안 간다. 출범 인사 말이었는데요. 주최 측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게 친윤계 구심점이 될 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모여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겉으로 공부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모이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 그리고 저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해서 갈 때는 그 모임에 있는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 겉으로 물론 당연히 공부 모임이라 하지 그걸 무슨 정치적 모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국민 공감이라는 모임으로 친윤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임만 이철규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 모임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결사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런 모임이 출범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제가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건 긍정적 의미보다는 저는 부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좀 옹립을 하고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 네. 본인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뭔가 얼굴에 도장 좀 찍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국민 공감이라는 모임으로 모였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를 과시하고 저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표 세우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공천까지 행사하는 그럼 저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저기 못 들어가면 공천도 못 받아.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분위기가 있어요. 생길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저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것이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공천 과정에서 뭔가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결국은 국민 공감이라는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71명이 왔습니다. 이게 스터디 모임인지 의원총회인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최 교수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차기 전당대회 친윤계 대표 만들기. 예, 예. 그게 핵심이죠. 그걸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그 관저에서 있었던 윤핵관들 또 이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 간의 그 만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만찬 끝나자마자 예.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겉으로는 다들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윤핵관이야. 그 밑으로 서야 돼. 이런 기조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콩밭에 다 가 있는 거죠. 이미 마음은 2024년 총선으로 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에 핵심적인 그 공천 거기에 마음들이 다 가 있는 상황인 걸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예. 있다. 이 71명이 다 친윤계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비윤계도 지금 꽤 이 자리에는 가는 겁니다. 왜? 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윤계라도 친윤계한테 어떻게 좀 윤핵관 호소인이라도 돼서 예. 뭔가 공천은 받아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참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71명이 갔는데 안 간 사람도 꽤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네. 한 40여 명 정도 안 간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핵관과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지난 만찬회동 이후에 약간 좀 뭔가 간극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건 뭘 의미를 할까? 최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위원장이 MZ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대표 얘기도 했고. 또 논란이 돼서 그거를 한동훈 또 장재원 의원이 장관이냐. 맞받아치기도 예, 하는 예. 그런 일이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벌어지기도 했는데. 네,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이상 기류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비윤계임을 분명히 하는 의원들도 지금 한 40여 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거를 좀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차기 당권 주자 여러 명 왔겠죠. 특히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도 왔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어제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을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김기현 쪽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윤심을 전하는 거냐? 뭐 예. 그렇죠? 또 그래도 한동훈 아니겠느냐. 네. 뭐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것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뭐 교통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해요. 좀 그런 상황인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친윤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뭐 비교적 합리적이신 분이고 그래서 비윤계 쪽에서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도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썩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좀 단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나름 인지도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존재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네. 적지 않아 있고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 내지는 대중적인 지지도 측면에서 조금 취약한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본인은 당연히 이제 친윤계 특히 윤핵관도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차기 당대표가 되는 거를 아마 바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하고 회동도 좀 그런 의미 있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그 당권 주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교통정리 조금 전에 제가 교통정리 말씀드렸는데 예. 교통정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네. 좀 여러 명이 거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이 정리해낼 인물이 과연 누구겠냐는 네. 거예요. 윤핵관들이 나서서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 실제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네. 가는 것 같고 예. 윤핵관들도 그렇게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교통 정리에 좀 나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유력 당권 주자들을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관저로 불러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의중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좀 이걸 정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추정은 좀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과연 김기현 의원이 물론 원내대표 경력도 있고 뭐 합리적인 뭐 인물이다 이런 평가받는 분이지만 뭐 대권 주자급의 그런 어떤 유력 정치인이었던 것은 아닌데 과연 정말로 장제훈 의원과 만나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한 것인지 연대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급히 기울은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